8장 영세율 면세와 관련해서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세율 제도를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부가세 특징 중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는 게 어떤 거였었죠? 자,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우리나라의 A라는 사업자가 미국에 있는 이 외국의 B라는 사업자한테 이런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재화를 직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가세 10%를 징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를 징수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B라는 업체가 이 미국의 소비자한테 물건을 공급할 때 물론 세율이 다르겠지만 가정을 이렇게 부가세가 또 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소비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하나의 소비에 대해서 국제 간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10%로 과세하지 않고 무슨 세율을 적용하자? 영세율을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어떤 개념인지 보면요. 자, 우리나라의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한테 상품을 1,000원에 팔았어요. 자, 우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상대방에게 10%를 징수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죠. 자, 그걸 거래징수라고 하는데, 즉 A가 B한테 1,000원의 상품을 공급할 때, 자, 1,100원을 받는 거죠. 그럼 A는 1,000원은 자기 매출이고 100원은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다가 매출세액으로 이걸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 맞죠? 자, 매입세액은 없다라고 치면 그래서 지금 요 A 기업은 B 기업을 대신해서 100원을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했습니다. 자, B 기업은 이 상품을 구입해서 실제 우리나라 국내에 공급한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3,000원을 상품을 수출했어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때 10%로 과세를 하게 되면 자, 이 외국에서도 또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는 10%로 과세하지 않고 무슨 세율로? 그렇죠. 영세율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내 수출업자들, 국내 이런 수출업자. 자, 이 국내 수출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외국에서 돈을 얼마 받겠어요? 3,000원 상품 팔았으면 3,000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되겠죠. 이건 영세율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B 기업의 경우에는 자, 이 매출한 금액이 3,000원인데 우리가 영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매출세액이 빵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B 기업은 수출하기 이전에 이 수출 이전 단계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100원의 세금을 이미 냈죠. 자, 이걸 우리 매입세액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 매입세액 100원을 공제를 해줄 거냐, 공제를 안 해줄 거냐, 이거는 세무당국이 이 부가가치세법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 매입세액 100원을 공제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여러분, 이 1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세금을 낼 건 없는데 이미 100원 이 B가 이 100원 낸 거를 매입세액을 환급을 해주네요. 환급을. 그쵸?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이 수출업자한테.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 기업이 100원의 세금을 세무서에 냈는데 이 100원의 세금을 누구한테 환급해 주고 있어요? B한테 환급해 주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무당국에서 걷어간 세금은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100원을 걷어서 이 100원을 B한테 환급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세율을 우리가 완전 면세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면세라고 여러분? 완전 면세. 자, 그럼 이렇게 굳이 수출할 때만 그냥 영세율 해주고 이 100원 그냥 공제 안 해줘도 그만일 텐데 굳이 매입세액을 전부 다 다시 환급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인적 자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해야 되니까 수출해라. 그럼 수출하면
수출 이전 단계에서 이 매입세액을 전부 다 환급해 줄게. 즉 수출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출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 증빙 확인이 된다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율을 완전 면세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출을 촉진하고 외화 획득을 장려하고 이런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전액 다 환급해 주겠다. 그래서 완전 면세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B기업의 입장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B기업이 외국에다가 상품을 수출했을 때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B기업은 A기업한테 상품 1,000원을 매입했죠. 그럼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B기업은 A기업한테 돈을 얼마 지급했어요? 1,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1,10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00원을 지금 더 지급을 했잖아요. 그 100원이 바로 B 입장에서는 상품을 매입할 때 부담한 무슨 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매입세액은 B 입장에서 그냥 소멸되는 세금 비용인가요? 아니죠. 이 100원을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납세금처럼 우선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에요, 자산.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이니까. 불러주세요,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요 B기업이 요 상품을 수출했어요, 외국에. 그래서 3,000원에 수출을 하고 3,000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3,000원이 증가되고요. 상품을 수출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것이죠. 자, 부가세 예수금은 발생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왜? 매출세액은 빵원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없습니다. 맞죠? 그럼 낼 건 없는데 이렇게 지금 미리 낸 거를 환급을 해준다고 했으니 자, 만약에 나중에 이 사업자가 이 부가가치세 100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대변에 뭐가 없어지면 돼요? 대변에는 그렇죠. 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으로 기록해 놨던 거를 현금으로 회수한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영세율 제도의 특징은 국제 간의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수출할 때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수출 이전 단계에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 준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거 완전 면세 제도다.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이 B기업은 어떤 사업자여야 될까? 이 국내 수출업자는요, 반드시 과세 사업자여야 됩니다. 자, 무슨 사업자라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직수출하는 재화. 자, 직접 수출하는 재화도 당연히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직수출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직접 수출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이런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간접 수출도 영세율 적용을 해주겠대요. 그럼 이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간접 수출이 어떤 거냐?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런 경우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반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반을 나눠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국내고요. 이게 지금 외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이런 상품과 같은 재화를 직접 수출하게 되면 무슨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었죠?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게 바로 직접 수출하는 재화입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근데 직접 수출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직수출 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직수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직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이 국내 수출업자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 사업자한테 물건을 조달받았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국내 사업자가 이 국내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공급한 부분이 있을 건데, 여러분 이거는 질문이 수출한 거예요? 그냥 국내 공급이에요? 국내 공급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수출, 간접 수출로 인정해 줄게. 이것도 영세율 적용해 줄게 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거는 국내 공급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후 생계한서를 발급하게끔 규정해 놨어요. 우리가 영세후 생계한서라는 것을 발급하게끔 규정을 해놨다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국내 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한테 공급한 것도 간접 수출로 봐서 영세후 적용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때는 관련된 서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참고로 이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이렇게 수출을 할 때 다이렉트로 이 외국에 있는 사업자랑 거래할 수도 있지만, 이 중간에 은행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을 끼고 하게 되면 신용장이라는 걸 주고받습니다. 신용장. 그럼 신용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이 국내 수출업자한테 대금을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대비해서 이 중간에 이제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이라는 거를 이 은행에서 발급을 받게 되면, 이 신용장이라는 게 뭐냐면 보증서 같은 거예요. 보증서. 신용장에서 써볼게요. 제가 신용장이라는 것을 발급을 받게 돼요. 신용장이라는 건 보증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증서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만약에 대금 지급을 안 했다. 그럼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신용장을 Letter of Credit이라고 해서 LC라고 불러요. 약자로, 영어로. 자, 근데 이 신용장은 원신용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원신용장. 마스터 LC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신용장이라는 건 보증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국내 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한테 이렇게 공급한 거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데, 대신에 이 원신용장을 근간으로 해서 이 국내 은행에서 신용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 신용장을 내국 신용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내국 신용장. 영어로는 로카레시라고 불러요. 내국 신용장을 로카레시다 이렇게도 불러요. 내국이니까 로컬, LC 이렇게. 이거 신용장이다. 그래서 이거 신용장은 보증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국내 사업자가 대금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용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보증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매 확인서예요. 구매 확인서는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이지만 보증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을 받든지 아니면 구매 확인서를 받든지, 그럼 이런 서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국내 사업자에게 대해서도 영세율 생계한서를 발급해서 영세율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간접 수출입니다. 이것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내용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국내 수출업자가 직수출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이 되고요. 국내 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한테 이렇게 영세율 생계한서 발급하는 경우에 이렇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생계한서 발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자, 이거는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해외 건설 공사 같은 거, 외국에 가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이것도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외국 항행 용역. 여기서 뭐 대한항공에서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뭐 해외에서 해외로 이렇게 이런 외국 항행 용역을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 이것도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거니까 이것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밖에 기타 외화 획득 제한이나 용역의 공급,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한테 관광 용역을 제공해주고 이런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렇게 수출이나 외화벌이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런 수출 등을 장려하기 위해서 영세율 적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완전 면세해주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만 정리해보면 영세율 제도는 이렇게 국내 수출업자, 그러니까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 사업자만. 면세 사업자는 안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대신에 면세를 포기해서 이렇게 면세 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면세해주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이라고 그러면 대신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해서 과세 사업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이 면세 물건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라는 거 요것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수출할 때 영세율이고 수출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다 환급을 해준다. 그래서 완전 면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거래들은 직수출하는 재화 등 예를 들어서 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나 뭐 직수출이나 이런 수출과 관련된 것들 있죠. 그런 거래들도 영세율 적용이 되고요. 또 직수출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국 신용장이나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간접 수출도 영세율 적용이 대상이 되고, 이런 해외 건설 공사 같은 국외 제공 용역, 외국 항행 용역, 기타 외화 획득 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면세제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